안녕하세요. 장발총각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짝을 찾으려고 하기에는 좀 인생이 사실 짧은 편입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끊임없는 쇼부 그리고 내고가 이어질 수밖에 없죠. 나의 그님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쳐내고 쳐냈다간 나중 가면 오히려 내가 쳐냄을 당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 만난 그 사람과 무턱대고 100년 가약을 맺기에는 조금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성숙된 상태에서 나의 짝을 찾다 보면 나에게 맞는 짝을 찾을 확률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따져봐도 상당한 고민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특히 결혼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1970년대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이론 분석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그분의 성함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였습니다. 어느 하루 그냥 심심해서 똥 누다가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결혼에 접근을 해야 나에게 정말 잘 맞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통계학적 접근을 하던 중 12원리, A Dozen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얼핏 보면 이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통계학적으로는 상당히 유의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피터 토드와 제프 밀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 분석을 확인한 후 정말 12원리가 참 딱 들어맞는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12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최근을 기준으로 해서 12번째 앞 이성까지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은 그나마 도토리의 키재기지만 그래도 얘가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한 명 픽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을 유지한 채 다시 한 명 더 만나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하는 그 가능성 때문에 약간 살짝 바람을 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13번째 새로 만난 사람이 지금 만나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럼 여러분들 13번째 새로운 카드는 얼른 던져버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12번째 그 사람한테 올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3번째 이성을 만났는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보다 못하다. 여러분, 그러면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 시장에서의 가치는 폭락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리즈 시절이 이미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현실은 현실이죠. 얼른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13번째 사람을 어찌어찌 하다 만났는데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질 준비? 준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다 던져야 됩니다. 인생일 때 마지막 찬스가 여러분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물론 이 전략, A Dozen Principle, 이 12원리라고 하는 것은 통계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맞는 것은 아니죠. 사실 확률은 조금 웃긴 게 뭐냐면 나한테 해당이 되면은 무조건 100%, 나한테 해당이 안 되면 0%이기 때문에 확률만을 가지고 여기저기 배팅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ozen Principle 12원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마친 이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12원리를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무조건 12명의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연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페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연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인연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성을 보는 눈이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죠. 결국 우리는 한 명을 만나든 10명을 만나든 그 과정에서 사람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결혼 시장은 상당히 빈도수 의존적입니다. 진화 생물학에서 나온 용어이긴 하지만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시켜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괜찮은 배우자 후보들은 이성에게 노출되는 빈도수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이성을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간단히 말해서 덜 괜찮은 사람이 이제 막 3번의 만남을 마친 상태라고 치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3번이 아니라 13번의 만남을 끝내놓고 누구를 고를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미 선택을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성에게 많이 노출되는 동안 그들이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결혼하기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본격적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을 찾을 경향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나에게 완벽한 배우자를 찾는다면서 계속해서 만남의 기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여러분들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것은 내가 이성으로서 완벽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배우자들의 눈에 들어차지 않겠죠. 왜냐하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배우자감들은 이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기가 괜찮다라는 것을 터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성을 보는 눈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냥 어정쩡한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아무에게나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인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만남을 이어나간다고 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에서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죠. 미국의 사회학자인 피터 블라우의 사회 구조 이론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짝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적 배경이 주는 그 기회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확실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에게 많은 이성을 만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리그를 잘 찾아가야죠.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사회야구단, 기타 등등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에게 완벽하게 맞는 짝은 존재하질 않지요. 여러분 이상형이라는 말 아시죠? 이 이상이라고 하는 말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좋은 것, 두 번째는 너무 좋아서 현실 세계에는 없고 오로지 우리의 이상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것. 물론 심리학적으로는 나만의 이상형을 갖는 것은 좋은 연애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사람은 나의 짝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만남은 여기에서 끝내고 새로운 그 사람을 찾으러 한번 또 다른 모험을 떠나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이 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구관이 명관이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하죠. 찌르찌르와 밑찌르가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온갖 모험을 떠나지만 결국 그 파랑새는 어디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행복은 가까이 있더라 그 말이고 또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도 가까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여러분, 행복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행복을 가져다 줄 그 사람도 어찌 보면 여러분들 주변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르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